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문화문학 연구의 방향과 실제적 적용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김동연입니다. 그 저도 뭐 저는 이제 그 8학기 박사 8학기 마지막인데 BK 참여하는 게 이게 해보면 그 되게 막막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석사 때도 보면 뭐 잘한다 잘한다 해서 대학원 들어와 보니 뭐 아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논문 쓰고 박사 들어가면 이거는 좀 알지 않겠나 싶었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새로운 방법론을 공부해서 적용시키는 것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 문화문학이라는 아젠다를 받아들여서 공부를 해서 소논문을 써서 내게 되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3단계 때 그 BK에서 지향했던 것들을 이제 도식화한 거죠. 그래서 그 영남 문화 어문학이라는 걸 가지고 그 소통과 융합의 인문 정신을 구현한다 됐습니다. 지금 이제 4차 때는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영남 문화 어문학이 아니라 지역 문화 어문학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공간이라는 단어와 지역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로컬리티 이런 것과, 그래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특수성, 그러면서도 글로벌 시대의 지역 어문학이라고 하면, 문화 어문학이라고 하면 보편성도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 어문학에 대해서 어떤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 여러분의 선생님들과 선배들이 그 저서를 많이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어문학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텍스트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문화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화문학 연구 방법론에 관한 게 되겠죠. 같은 맥락에서 고전문학에서는 이 문화문학을 어떻게 보는가, 이거는 단순히 바라보는 뭐 관점뿐만이 아니라 책 제목을 봐서 알겠지만 그 배경적 측면에서부터 종합적인 영향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최근에 대구 공간과 문화 어문학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들을 보시면 문화문학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가, 이런 게 좀 감이 잡히고 이런 연구 방법론을 적용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법론은 그 이런 거죠. 그 뭐 방법론 선생님들도 많이 이야기하실 거고 선배들한테도 많이 들을 텐데, 텍스트를 어떻게 보면 새롭게 바라보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걸어가면서 일청담을 만약에 바라본다 그러면, 일청담을 주변으로 주변에 뭐 IT 대학이나 본관, 저 오르막길 건너가야지 뭐 인문대 나오겠네, 글로벌 프라자가 나오겠네,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뭐 점프를 해서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공중에서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중심으로 주변을 인식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일청담의 내부 요소를 파악하는 그런 시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교화인 감꽃을 본땄구나, 뭐 입 양 끄트머리에 두 개로 뭐 수초를 저렇게 배열을 해놨구나. 그래서 평소에 좀 안 보이던 것들, 계속 봐왔는데 이런 것들을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기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논문을 쓰고 의미를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할 때 문학적인 의미 생각해보고, 또 문화사적인 의미도 많이 이야기했죠. 왜냐면 장르론 뭐 이런 것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화사적인 의미, 문학사적인 의미도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문화사적 의미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문화 어문학적인 의미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 어문학 방법론에 의해서 도출되는 텍스트 혹은 텍스트 연구의 의미, 이것이 그 문화 어문학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전과 그럼 어떻게 달라졌나? 문화문학 연구 방법론을 적용시키면서 저는 석사 논문 쓸 때도 그랬고, 그 앞에도 저희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최종 과제 이런 거 낼 때 소논문 형식으로 하니까 그 문학사적 의미를 많이 신경을 써서 찾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논문을 쓰거나 뭘 할 때 문학사적인 의미도 찾고 문화사적인 의미도 같이 찾죠. 그래서 의미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가지 관점에서 쓰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복합적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작품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해보면 아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딱 들어가면 그래도 또 막막하죠. 그래서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의미가 잘 안 나와요. 처음 해보면. 원래 의미 쓰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노 물어볼 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뻔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방법론이 새로운 건 알겠는데 결과가 똑같지 않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논의의 대상이 저희 주변에 좀 존재하는 익숙한 것 이런 게 되거나 또 작품은 새롭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문화는 익숙한 경우를 대상으로 할 때 주로 많이 생깁니다. 왜? 그 영남 지역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내방 가사를 공부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제가 어학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뭐 방언학이나 이런 거 연구할 때도 그 뭐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시켜 가지고 새로운 결과가 도출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면 그때 의미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문학 연구 방법론 적용이 했는데도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좀 제대로 적용을 시키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존의 연구 방식에 문화론을 단순히 덧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통시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에서도 그렇지만 어학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자연 언어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현재적인 관점에서 공시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발생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과거 문화의 영향, 그러니까 뭐 계승뿐만이 아니라 저항 혹은 반발에 의해 형성되는 것도 인과관계 내지는 일정 부분 영향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통시적이라는 그 관점 속에서 그 전대 그리고 와의 비교, 후대와의 비교 내지는 아직 후대가 없으면 뭐 예측, 변화가 어떻게 예측되는가 이런 거를 염두에 두면 조금 더 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개인적으로는 적층성,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독자성과 고유성이 형성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적 관습, 문학적 관습 이런 거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그 투고에서 게재된 논문 같은 경우에 이제 운수상사곡과 운수답가라는 그 작품을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후반에 진성 씨 가문에서 여성이 시집을 갔다가 되게 오랜만에 시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친정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화수회를 겸해서 문중놀이를 즐기죠.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같이 놀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특히 내방가사나 화전가, 그 여성의 놀이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그래서 뭐 전형적이고 다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인식들이 존재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개별적 특수성에 일부 주목하더라도 그런 연구가 엄청나게 활발했다라고 이야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유자의 인식 이런 논의도 그 최현석 선생님이 하셨는데 2000년대 이후에 좀 이렇게 이루어졌고 미시사적 실증적 접근이 두드러지면서부터는 오히려 그 향유자 인식보다는 문화사적 생활사적인 그 탐구랑 그 결론 도출이 많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내방가사 텍스트가 영남지역에 풍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작품군의 유형적 특징 이런 게 선행돼 가지고 그것을 인식한 것을 그런 인식을 통해서 작품을 바라보는 어찌 보면 그게 단점같이 작용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예전 방식으로 바라보자면
그 작품론, 작가론, 유형론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제 및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오랜만에 와서 놀았는데 이 친구들을 다시 돌아가면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나는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성의 직분을 지키면서 잘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아주 일반적이죠. 예. 그리고 작가는 진성희 씨네. 그런데 김영 작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남성과 같이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에요. 유형은 그 화답가란 말이에요. 그 화정가 형식을 따르고 있고, 그 창작 환경에 대한 서술이 좀 드러난다는 게 독창적인데, 그거 외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 기존 관점대로 하면. 그래서 보니까 주제 및 내용을 가지고도 뭘 하기 어렵고, 화답가라는 유형적 특징을 가지고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거 뭐 특징적으로 이렇게 보이려면 뭐 조롱이 나타나는 뭐 화답가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좋은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행 연구에 비해서 뛰어난 거 없고 사회사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화소회형 화전놀이에 영향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사적으로 여성의 생활사 딱히 특별하지 않았죠. 작품의 구성,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이랬을 텐데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입신양명 해가지고 어디를 가고 어디 부임을 할 때 이렇게 놀고 노년에는 이렇게 될 텐데 상상하는 독특한 서술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운수답가 한 작품에만 나타나요. 그래서 이 두 작품 묶어서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 창작과 향유 이것도 그 창작 향유 양상은 있는데 이거 근데 그 작품에 나타난다 뿐이지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기존의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는 이 작품에 대해서 새로운 논문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문화어문학적 연구 방법론을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죠. 문화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배를 탔네. 그 제가 이걸 제일 처음 발견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이 작품에 배를 탄 그 양상이 나타난다는 그 손행화 선생님이라는 분이 학위 논문이었나 할 때 그 여성의 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놀이 양상 분류할 때 짧게 정말 몇 줄 이렇게 뱃놀이 해가지고 분류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배를 탔단 말이에요. 배를 탔는데 진성희 씨다. 이 동네 옛날 남성 사대부대 선유 많이 했는데 이것도 선유인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보는 거죠. 그 지역적 특성, 이 동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안동이거든요. 그럼 영남이랑 안동. 안동에는 그 태계 선유 되게 유명하고 그 이연보도 그 동네에서 선유 많이 했죠. 그래서 선유 문화가 매우 발달된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영향 받았나?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 지리적 특성, 이 문학 생성 공간의 지리적 특성. 이거는 그 전에 어렴풋하게 인식하다가 저기 아까 강연아 선생님이 그 해외 학술 대회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의 문학 지리학회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그 작품에 나타난 그 주인공 내지는 인물의 캐릭터 분석에까지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리에 대한 관심을 그때 좀 많이 넓혔죠.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지리적 특성을 좀 더 신경 써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산서원 가려면 그 걸어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배를 타는 방법도 있을 건데 그래서 배를 탔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예안군약도라는 고지도를 찾아봤습니다. 지금 안동댐이 건설됐기 때문에 지금 물길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나부촌 화수리라는 그 작가가 살았던 지역이 그 아래쪽에 까만 점 그렇게 되고 그 위에 여기 큰 점 여기가 도산서원입니다. 산을 상당히 많이 넘어가야 돼요. 그냥 가려면. 그 친정이 안동이죠. 진성희 씨죠. 그러면 이 당시에 그 근친 친정에 갔을 때 놀러 가면 선영유람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조상이 묻혀 있는 그 산소 주변이라든지 산산 주변 내지는 그 제실이 있는 곳 이런 데 많이 갔단 말입니다. 근데 진성희 씨니까 퇴계죠. 그래서 그 동네 그 도산소원을 유람한 거죠. 놀러 가서 제사도 지내고 그런 관습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형적인 관습에 따라는 그 관습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가는데 도산서원을 가려고 하니까 배를 타고 가는 게 훨씬 수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잘 조성이 되어 있었다 이런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배를 타고 도산서원에 가는 과정을 작가 스스로가 선유로 인식했던 정황이 작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제 작품을 분석해서 논문을 썼어요. 이런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과거에 사대부 남성의 선유 문화를 먼저 밝혔죠. 이 어떤 영향관계가 있다. 이 이제 통시적인 맥락 속에서 어떻게 선유 문화가 수용되었나. 그래서 안동의 선유 문화, 조선의 선유 문화, 사대부의 선유 문화가 여성의 선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연유로 이렇게 선유로 인식했는가, 이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그 사대부 문화의 추종이라는 의미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까 통시적으로 한 것 외에 문화적인 요소를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작가의식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전대의 놀이문화 형식을 계승한다고 해서 의식도 계승했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존재한 게 아까 그 배를 타는 행위를 선유로 인식했던 그 부분입니다. 저희도 어디 놀러 갈 때 만약에 답사를 간다, 학과 답사를 간다고 하면 그 답사지에 도착을 해서 둘러보는 거를 답사하는 행위로, 노는 행위로 인식할 수도 있는데, 인문대 앞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순간부터 답사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놀이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런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이론화할 거냐. 이제 고민이 돼서 이제 선유와 그 배를 타고 노는 뱃놀이의 선유와 그 단순히 배를 타고 이동하는 항주로 이거를 나눴는데, 그 근거는 이제 하이데거 전기사유에서 놀이의 개념, 기능 이런 걸 좀 빌어와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이에 자기 존재를 기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실존적인 의미, 존재론적인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끌고 와서 운수답가의 작가는 이제 그 단순히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걸로 받아들였고, 장사곡의 작가는 이것을 놀이로 인식했다. 그래서 실존으로 나아갔다. 이런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논문 쓰고 썼는데 이제 투고는 했는데, 예, 그 아직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호강 선유와 다른 내방가사 화정간대 이 선유한 흔적이 나타나고 또 유산한 흔적이 나타나서 그걸 가지고 논문을 또 썼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지도 보면 무남천이라는 게 이제 옛날 지도를 비교해서 보면 지금 현재 이제 동하천이구나 이런 거를 좀 찾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선유를 했는가 위치를 잡고, 또 산에 올랐을 때는 그 산 위에 올라서 그 바라본 풍경, 동서남북의 풍경을 묘사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올랐을 때 이러한 풍경이 보이는가 이런 거를 지도를 보고 좀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덕산에 올라갔구나 찾아서 좀 분석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문학 지리학적인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문화문학이라는 것을 이제 BK를 참여하면서 접하고 그걸 바탕으로 논문을 쓸 수 있었던 거는 BK에 참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생님들도 가끔씩 말씀하세요. 저희가 영남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문학과 지역학을 더 잘할 수 있다. 실제로 운수상사곡, 운수답가, 여기 나오는 화정가 이런 거를 뱃놀이, 그러니까 화정가는 언급이 된 적이 없고 그 전의 작품은 뱃놀이를 했다고 언급이 됐는데, 배를 탔다는 행위가 나타난다 이게 아니라 왜 이거 선유라고 제가 인식할 수 있었는가를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를 탔다, 여자가 배를 탔다고 좀 이상한데, 19세기부터 탔다? 좀 너무 빠른데? 시대적인 변화라기엔 너무 빠르다. 지역이 안동이다. 그러면은 선유문화인가? 진성희 씨다. 선유문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화문학적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사족을 조금 붙이자면, 학교 도서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전자자료 많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많고, 그 외에도 요즘 포털 검색으로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거기 안 나오는 지자체 내지는 어떤 사단법인 단체 이런 데 홈페이지 가면 문화적인 자료들이 요즘
그 전자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찾아보시면 그 저희가 선생님들처럼 1차 자료에 관한 접근 능력이 매우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그 간극을 좀 메꾸기 위한 노력 이런 거는 전자자료를 활용하는 능력 이런 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을 좀 더 신장시켜서 이런 걸 좀 잘 찾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학부 때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 발표 수업을 PPT로 해본 적도 없고 전자칠판 같은 것도 쓰시는 분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저도 해본 적이 없는데 PK 하면서 이런 것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뭐 강의하거나 행정일 볼 때 다 도움됩니다. 엑셀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다음에 발표하실 때 저는 이제 BK 참여가 마지막이라서 이번이 발표 끝인데 부담 가지지 말고 많이 해보시면 다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